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폭위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심판 집행정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좀,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형사재판 생각해가지고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집행이 정지돼서 말 그대로 형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선고가 나서 확정이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형이 집행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행정처분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예, 행정심판법을 보게 되면은 집행정지 관련해가지고 제2랑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이제 집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형사 사건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처분이 내려지면은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경우,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된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따라서 학폭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재결시까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런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해야 됩니다. 즉,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야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이게 받아들여질 만한 건지 아니면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은 건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해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그 다음에 본원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요건들, 이런 세 가지 요건들, 이 요건들에 대한 이제 본 사안이, 그러니까 그 당의 사안이 자신들의 사안이 이제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이제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료를 작성해야지 인지시키고 그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해야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학폭위,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위원들이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요게 우선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학생한테 어떤 질문을 했고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회의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심판이나 뭐 행정소송 이렇게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들이 판단한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즉 학교 폭력 자체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즉 가해 학생이죠. 가해 학생이 상대 학생 말 그대로 피해 학생이라는 학생한테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주변 학생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체상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어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학폭위의 조치가 즉 학교폭력 사실은 인정하는데 학폭위 조치 자체가 너무 심하게 나왔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에는 뭐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이 추후 학생을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들, 이런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서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조치를 내려져서 이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이런 점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주장하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본안이죠. 본안. 행정심판 본안 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안 청구와 동시에 재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폭의 조치는 행정심판 청구하여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므로 이를 예방할 긴급성이 있으며, 긴급성, 중대한 손해, 그 다음에 처분이 집행된다 하여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혀 아니며 본안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이런 거를 또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뭐 제가 쉽게 이해하면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주된 소송이면은 이게 곁다리 소송이라고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안 소송, 그러니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르게 나옵니다. 신청을 하면 거의 한 2주, 3주? 그 정도 안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뭐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집행정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법정에 가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로 그냥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좀 학교폭력, 뭐 이제 유명인들이나 뭐 아니면 셀럽들이 이제 학교폭력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저도 위원으로 있는데, 보통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법률가니까 이제 뭐 최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뭐 학부모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가 좀 세게 나오거나 학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학폭이라고 조치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앞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다투는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됩니다. 뭐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복 절차에서는 솔직히 뭐 학부모나 학생이 대응하기엔 좀 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법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특히나 이제 뭐 학교폭력 사건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 도움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